안녕하세요. 1월 4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3일까지 어떻게 마음의 준비는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와 올해 계획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취준 올해 안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더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신문 읽기부터 이제 첫 취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하반기 때 실패하는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올라오는 영상들 한번 잘 보시고 우리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하고 여러분들 소통하는 공간도 제가 이제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1월 4일 오늘부터 첫 스타트 그다음에 첫 주 기분 좋게 매식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여기에 블로그에 좀 썼고요. 자, 첫 기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증권사 3천선 돌파 예상 속 코로나 경기 회복이 중대 변수다. 자, 저랑 이제 꾸준하게 매식경을 해온 친구들은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직 모르겠다. 그럼 매식경 뭐 지난주 거 일주일치만 한번 몰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 들어서 증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로에 좀 놓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나라 코스피가 3천선을 터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변수가 코로나와 그다음에 경기 회복 이 두 가지 이슈가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재테크의 주인공은 뭐였어요? 주식. 지난해 재테크 주인공은 주식이었다. 미중무역 갈등으로 침체했던 2019년도와 달리 지난해 코스피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 이슈. 코로나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와, 2800선을 넘어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였죠. 자, 지금으로부터 1년 선 증권사들은 지난해 코스피 최상단을 얼마나 전망했어요? 2250에서 2500선으로 전망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전망도 조금 그 당시에는 조금 높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와, 이 작년에 예상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유행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가장 큰 변수를 빼뜨리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금 1년 뒤에 결과를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변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1457 추락했지만 이거 제가 매식경에서 계속 다뤘죠. 근데 얼마까지 올랐다? 2873. 와, 연초 대비 상승률은 30.8%인데 언제부터 많이 올랐냐? 11월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뭘 또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돈이 어딘가에 묶여 있으면 이런 것들을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 유동성이 첫 번째 풍부한 시장이었네. 또 두 번째 계속 이슈가 되고 있던 뭐예요? 비투랑 연끌 여기서 한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그냥 일단 넣는 거야. 왜? 계속 오르니까 미친 듯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특히 뭐예요? 주식 투자에 굉장히 많이 올인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이러한 시장의 기조 속에서 불명의 상승장인 건 확실하지만 펀더멘탈 등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기초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리스크를 맞이하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그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버티고 가도 돼요. 하지만 리스크를 버틸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한 번의 공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양방향의 의견을 취합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만의 논리와 논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적인 측면을 조금씩 이제 늘려가는 재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뒤에 바로 나오죠. 풍부한 유동자금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영끌로 주식에 투자 들었고 저금리 기조 등이 유동성 정책을 뒷받침했다. 아무튼 결국 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거 지금 처음 본 기사인데 한번 볼까요? 증권사별 코스피 전망. 와, 보세요. 미니가 와, 키움이 2600이고 나머지는 뭐 3200, 3000선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투자했던 분들도 이 밴드를 맞히기가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죠. 그리고 맞추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어요. 어떠한 시장 전문가들도. 왜? 변수가 하나도 많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업에서 계속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예상하는 건 2250에서 3220인데 이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쭉 보시고 꽃길일까 가시밭길일까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1년 뒤에 또 매식경을 제가 할지 안 할지 좀 모르겠지만 그쵸 모르겠죠. 근데 제가 오늘 예상을 해본 건데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 얼마나 해볼까요? 한번 3220 너무 높은 것 같아. 내년 연말에 한 2,500선을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 보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예상하는지 나만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증권회사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거 굉장히 조금 나만의 논리를 확실하게 지금부터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자, 우리은행 거점 점포 중심 영업 나선다. 이것도 제가 지난달에 12월 달에 매식경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자, 이제 상반기 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은행에 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가 다 준비는 해야 되는데 기사 엄청 짧네요.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게 은행별로 거점 점포 중심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점 보세요, 여러분. 지점들이 있죠. 그럼 지점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본부가 돼요. 각 지역 본부가. 그리고 본부가 모아서 본점이 되는 거예요. 본점이 은행은 제일 큰 상위 집단이에요. 그럼 본점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이나 뭐 이런 마케팅으로 추진한다. 그럼 본부랑 다르겠죠. 그럼 본부별로 그 방향, 본점에서 내려준 방향성에 맞춰서 각기 다른 전략으로 지점에 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점들이 지금까지는 각각의 KPI를 맞추기에 굉장히 급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지점들은 여실히 강해, 어떠한 지점들은 뭐 소매금융이 강해, 막 리테일이 강해. 그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은행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에 좀 응징력 있게, 그리고 결속력 있게 뭔가를 딱 했을 때, 짜자자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점 점포 중심 영업 체질, 자 VG라는 거를 우리은행 면접에 대비해서 외워놔야 돼요. 이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VG가 뭐예요? 밸류 그룹. 이게 은행별로 여러분 다 달라요. 국민은행은 PG.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뭐였죠? 저도 이제 신한은행 커뮤니티였나? 하나은행이 커뮤니티였나? 제가 이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은행별로 각 거점 점포 중심 영업을 부르는 명칭도 다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면접에 갔어. 근데 제가 뭐 우리은행 방문해서 뭘 느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우리은행 직원분들을 친절했고요. 상품 설명 되게 잘해줘서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답변도 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은행이 특히 타 은행과 다른 점은 VG 체계로서 이러한 거점 점포 중심 영업을 함으로써 일맥상통한 상품 제안이라든가 어떠한 화법을 구사해서 고객들에게 공통된 이러한 뭔가의 상품을 제안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제 스스로 어떠한 점을 뭐 저는 뭐 느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안에서 물론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VG라는 그 은행의 명칭을 썼잖아요. 그 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럼 그러한 것들을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임원 면접이다. 그러면 VG? 너 VG 어떻게 알아? 이제 이렇게 그 추가 질문을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작은 로열티가 모여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 색깔을 만들어준다는 거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랜선 인터뷰를 이제 진행해요. 랜선 인터뷰. 이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니까 저하고 함께 했던 학생들 지금 초반에는 저하고 함께해서 지금 현직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연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니까 만나기 힘드니까 우리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중대원들한테 뭐 좀 알려줄 거나 이런 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 영상들이 하나하나씩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면접에 합격하고 지금 현직에 있는 친구들도 지식적으로 막 엄청 뛰어나서 물론 그런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업, 그 직무에 대한 로열티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했느냐 그것들이 사람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칭 하나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거점 점포 중심 영업들을 다 지금 한다. 인사평가도 VG로 한다. 그럼 보세요. 예전에는 다 각기 했어. 그러면 내 것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내 것만. 그쵸? 근데 지금은 내 게 아니라 VG 다 같이 묶이기 때문에 다 같이 뭔가 시너지 내려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뭔가 판매나 그런 것들을 뭐 잘 안 하는 그 포지션이야. 그러면 상품 건의하겠어? 안 해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을 VG로 묶어버리면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게 우리 평가가 같이 되는 거니까
어, 내가 내 걸 다 하고 다른 사람 거 도와줄 수도 있다고요.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음, 안 좋은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방향으로 은행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대출에 대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자, 대출 지금 엄청 12월이라서 쪼임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들면 1월이 들면 분명히 대출이 풀린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어때요? 1월 3일 기사, 1월 3일 기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신문을 많이 읽으면 그리고 방향성을 알면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은행은 땅 파서 장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금융당국이 대출을 줄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인다? 그 상황이 되니까 줄인 거예요. 물론 그 영향도 있지만 보세요. 새해에는 풀리죠. 근데 단 누굴 뺀다? 고소득자들은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뭐냐면 금융당국의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이익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그냥 일단 빼더라도 지금 대출이 필요한 사람 너무 많아. 그 은행에서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은행에서 대출을 풀어주고 말고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권에 취업을 안 하고 일반 기업에 갔어요. 근데 내가 돈이 진짜 필요해. 근데 기업들이 대출을 풀어주고 쪼여주고 한다? 이거 완전히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평가도 그러면 은행에서 다른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는 사견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대출이라는 것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구나. 1년치를 통으로 갖고 가서 그냥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의 KPI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금융당국의 어떠한 영향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 있고 그 조절에 따라서 일반 서민들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모르며 제대로 모르면 당연히 이용하지 못하니까 내가 만약에 금융을 됐을 때 이러한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다. 내 고객한테는 어떻게 내가 정보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직에서 일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 지인들은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금융권에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내 지인들한테 어떻게 꾸준하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먼저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내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점점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해 연말 신용대출 문을 걸어 잠갔던 은행들이 새해 초 대출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대출 한도를 다시 늘리는 동시에 일부 은행은 최소한으로 줄였던 우대금리를 다시 확대한다. 그쵸? 그래서 은행별로 방향성은 또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는 그래도 제한을 한 거예요. 왜? 돈 많으니까. 돈 많으면 딴 데서 하라 그거예요. 자, 네 번째, 40대 이하는 카뱅, 50대 이상은 KB, 은행 앱 양강 구도래요. 자, 지난해 11월 기준 앱 사용자 1위는 카뱅. 역시 카뱅. 그러니까 지금 업계 탑은 정해져 있어요, 카뱅. 근데 거기에서 시중은행이 뒤처지면 안 되니까 시중은행이 이 온라인 뱅크를 따라가기 위한 뭔가 계속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시중은행들만의 경쟁이 절대 아니다. 근데 사용 시간이 많은 앱은 신한 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은행의 강점은 이거구나. 카뱅 신입 안 뽑잖아요. 그럼 일단 패스. 나중에 여러분 경력직 갈 때 보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5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국민은행이니까 국민은행은 이게 강점이 있겠죠. 그럼 이 강점을 더 강하게 하는 방안이 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는 거고 사용 시간이 많다는 건 그만큼 그 사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만족하고 뭔가 거기에서 놀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장점인 게 신한은행이라는 거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점을 더 살리는 거예요. 이 강점을 여러분들 다시 확인해 보고 여기에서 내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면 조금 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게 이번 상반기 때로 자소서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냥 똑같이 앵무새처럼 1,000원 자격증을 땄어요. 1,000원 대외 활동을 했어요.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절대 제가 두 번 다시 또 한 번 얘기하지만 그냥 지식만을 방출한다. 그거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1월 4일부터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건 이유가 뭐다? 방향성이 이거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저랑 같이 하는 중대원 드시라며 이해했죠? 자, 은행 애플리케이션 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것이 어디예요? 카뱅 10대에서 40대가 많았다. 그러면 내가 시중은행 간다. 10대에서 40대를 어떻게 공략해서 카뱅에서 우리 쪽으로 돌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요? 카뱅 들어가서 앱 비교해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은행 앱 봐.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50대 이상은 KB 스타뱅킹을 시작했다. 그래서 요걸 쫙 보시고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들 한번 보세요. 오늘 또 시간 15분이 됐기 때문에 요거 한번 내용 쫙 읽어보시고 결국 중요한 건 이 한 개의 신문 기사에서도 우리가 뽑아낼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한 게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공부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지 자소서든 면접이든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에서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스크립트 달달달달 외운 면접은 여러분 물론 그렇게도 안 하고 면접장에 가는 친구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2021년에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선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요.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바꿔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자, 이번 한 주 우리 화이팅 하고요. 오늘도 출석 인증 남기고 오늘 내용 종합한 친구도 있으면 쭉 한번 남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끝까지 한번 화이팅해서 올해를 시작하는 올해를 첫 스타트가 원래 중요하잖아요. 작심삼일 이번 달 목표를 한 6번 해보세요. 그럼 20일 가잖아요. 그러면 저랑 지금 20일 동안 만나잖아 매식경에서. 그러면 한 달 목표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목표를 차근차근 한번 달성해서 우리 연말에 기분 좋게 연말 아닐 수도 있죠. 상반기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쪼록 취업 준비만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는 그런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